주상전화 질주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 미타드 반갑습니다. 자, 주식을 하다 보면 저쪽에 대박 났다고 보면 막 질투하게 되죠. 근데 질투는 정말 어떤 불운을 만듭니다. 보면 그냥 나의 길로 가면 돼. 보면 잘하는 사람 있으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지만 나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보면 그쵸.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 월봉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에 있어서 강한 어떤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모습이 굉장히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제는 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하단선에서 강력하게 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 주봉에 대한 부분, 바닥선이지 이 정도만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 인수, 현대중공업의 내부에 엇갈린 희비가 있다. 그래서 3세, 오는 3세 정기선 인수 성공 뒤 사장으로 승진해서 기존 현대건설 기계 임원 4명이 퇴사 수순. 그래서 인수를 한 건 당연한 건지 볼멘소리에서 두산인프라코 인수에 성공한 현대중공업 그룹 내부적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정기선 현대중공업 신인 사장은 두산인프라코의 인수를 통해 경영 능력을 입증하는 숙제를 푸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그룹은 30년 만에 전문 경영인 체제에 3세 오너 체제로 전환되는. 야, 이거 그룹사들이 3세로 많이 전환됩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정기선 신임 사장이 차기 회장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평가. 하지만 인수 후 현대기계 건설 사업 부분의 재편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는 중간 지주사 현대제누인의 미래 성장 사업을 넘겼고 현대오일뱅크 기업 공개를 위한 지원 사업을 동원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굉장하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IPO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보면 나라도 뭐 이렇게 팔아먹을 상장시킬 게 있으면 굉장히 IPO 굉장히 하겠죠. 그래서 특히 건설기계 사업 부분의 사장단부터 임원까지 두산인프라코 출신으로 채워졌고 기존의 현대건설기계 임원진은 통상 퇴사 수순을 간주하는 자문에서 밀려났다. 그래서 자,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두산인프라코의 관련 소송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최종적으로 인수를 끝마쳤다. 그러니까 이전에 막 소송전에서 막 힘들어갖고 막 그런데 결국에는 인수합병이 잘 된 겁니다. 보면. 그래서 앞으로의 시너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보면 두산인프라코 차이나 지분 둘러싼 이 부분도 소송 6년 만에 마무리된 부분. 그래서 자,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를 인수하면서 조선과 에너지, 이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삼각편대를 완성했다.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를 정점으로 중간지주사의 핵심 사업을 거느리는 식으로 개편됐고 7월 28일 공식 출범한 현대제누이는 그룹 내의 현대건설기계 사업 부분을 통합 관리하는 중간지주사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는 점을 이렇게 말해주면서 자, 마지막 남은 숙제는 자금 조달이다. 그래서 현대두산인프라코가 8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그래서 유상증자 사용 내역에 따라서 DICC 주요 주주들이 지급하는 3,050억 원 이렇게 해서 법인세 2천억 가량 이렇게 해서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부분이 되는데 결국에는 소액주주의 어떤 반발을 샀고 시장에서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던. 그래서 단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대건설기계 사업 부분의 구조 재편 방식과 내용이 다소 아쉬운 면이 좀 있다. 그래서 구조 재편과 관련된 업체 중 뚜렷한 수혜를 찾기 어렵다. 서서히 좀 좋아지겠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는 미래 성장 사업의 부품 사업을 현대제누인에 매각했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직접 보유하고 있던 현대건설기계 지분을 비상상 자회사 현대제인을 통해서 보유하게 되면서
해당 지분에 대한 할인율이 커졌다는 그런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기능식품 사업의 차량 영업 양수도에 대한 현대제누인의 적기 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육성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대단하네요 보면. 그렇게 해서 뭐 앞으로 올해 그룹 전기 요 부분은 알 필요 없고 현대오일뱅크의 윤활유 사업 영역에서 921억 원. 잘 나가네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야 그룹사들이 3세 뭐 4세 막 이렇게 막 그룹사들의 어떤 그 많은 이렇게 오너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보면. 바뀐다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현대두산 인프라코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졌었던 모습에서 재차 반등을 보여주다가 눌려주다가 재차 거래량 터져주는 슈팅의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피터 리치 형이 얘기한 이 부분. 우리는 주식에 투자할 때 인간의 본성, 자본주의, 국가 미래의 번영을 전반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정말 어떤 인간의 본성에 신뢰한 그 오징어 게임에서 아직도 사람을 믿나 막 그러는데 할아버지 오인남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하여튼 인간의 본성에 신뢰를 해야 되고 자본주의 그렇죠.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 국가 미래 번영을 전반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나의 강한 신념을 흔들릴 만한 일은 아무도 없었다. 하긴 자본주의 역사가 정말 어떤 엄청난 부분,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부분, 또 국가에 대한 부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부심, 그 다음에 인간은 결국에는 정말 강력한 의지로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극복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꼭 그 강한 어떤 확신을 가지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 되겠다 해서 시장의 하락은 그냥 머릿속에서 딱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거도 딱 가긴 해야 되겠죠 보면. 자, 시장의 하락은 우리가 좋아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훌륭한 기회다. 조정이 일어나면 탁월한 기업들도 헐값이 된다. 그렇죠. 뭐 헐값에 대한 주가 막 폭락하면 막 헐값 굉장히 좋은 기업도 막 그냥 떨이로 막 나오죠. 그럴 때는 항상 좋은 기업을 항상 모아가는 그런 어떤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좋아지는 모습. 현대두산 인프라코 바닥선이죠 보면.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옛날에 보면 진짜 잘 나갈 때 보면 엄청났죠. 현대두산 인프라코 보면 37,850원에 이런 어떤 부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산을 좀 싸게 항상 잡는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해서 현대두산인프라코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얼마까지 빠졌나? 야 2,116원까지 야 참 코로나 열풍 때 이렇게 많이 빠졌죠. 금융위기 때 얼마까지 빠졌나? 금융위기 때는 6,186원까지. 코로나는 더 빠졌었네. 이때가 굉장히 기회가 됐었다. 그래서 항상 주가의 하락은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항상 모아가는 그런 어떤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형들아. 커피 한잔 하세요, 형들아. 그렇게 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강한 어떤 슈팅 랠리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주가에 있어서 눌려주다가 다시 한번 강한 어떤 슈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해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자 일봉에서 바닥선에서 다시 한번 들어올려주는 이런 어떤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주가 너무 빠졌어 보면 여기서도 다시 올려줬으니까 뭐 여기서도 좀 올려줘야죠 보면 얘네들이 서서히 매집해 주는 것 같아요 보면. 얘들아 항상 파이팅 하세요. 자 아랫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좋아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